아빠, 이거 아직도 제가 갖고 있어요. 30년 전 어린이날, 저는 아들에게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했습니다. 공장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아침이었습니다. 주머니에는 5,000원 조금 넘는 돈뿐이었고, 월급날까지는 아직 열흘이나 남아있었지요. 그런데 7살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어린이날인데 뭐 사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직접 만들어줄게. 그날 밤, 저는 잠도 못 자고, 낡은 종이 상자와 풀 색연필로 작은 우주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엔 늘 미안함이 남았습니다. 좋은 장난감 하나 못 사준 아버지. 저는 평생 그렇게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30년 뒤, 어른이 된 아들이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밤새 만들었던 종이 우주선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부모의 미안함이 아이에게는 사랑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어린이날이 가까워지면 이상국은 늘 같은 서랍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인천의 오래된 아파트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낮은 상가 건물과 오래된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는 오후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상국은 괜히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상국은 올해 68이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30해 넘게 일하다가 몇 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공장 기계 소리 속에서 하루를 보냈고 지금은 아내 박영희와 함께 조용한 노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눈을 뜨고 아침밥을 먹고 동네 한 바퀴를 걷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특별할 것 없는 하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5월이 가까워지면 상국의 마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력에 어린이날 표시가 보이면 괜히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지요. 이제는 아들들도 다 컸고 손주들까지 생겼습니다. 어린이날이면 장난감 가게보다 온라인 장바구니가 더 익숙한 시대가 되었지요. 하지만 상국에게 어린이날은 아직도 오래전 어느 새벽의 냄새로 남아있었습니다. 기름 냄새, 젖은 작업복 냄새, 그리고 부엌 식탁 위에 놓인 풀 냄새. 상국은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공구 몇 가지가 보였습니다. 십자 드라이버, 녹이 조금 쓴 펜치, 작은 줄자, 그리고 오래된 연필 몇 자루. 퇴직한 뒤에도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에게 공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린 손의 연장이었지요. 아내 영희가 방문 앞을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또 그 서랍 봐요? 상국은 살짝 웃었습니다. 그냥 정리 좀 하려고. 영희는 그 말을 믿지 않는 얼굴로 잠깐 서 있었습니다. 부부는 오래 살면 긴 설명 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짐작하게 됩니다. 상국이 어린이날 무렵마다 저 서랍을 뒤적인다는 걸 영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네, 올해도 온대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상국은 드라이버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응. 손주들이 할아버지 집 가고 싶다고 했대요. 상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 사이로 오래된 미안함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자신이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어린이날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큰아들 민재는 이제 42이었습니다. 아이 둘의 아빠가 되었고 회사 일로 늘 바빴습니다. 작은아들 민호도 제 가정을 꾸려 지냈습니다. 아들들은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부모를 챙겼고 자주 못 와도 전화는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무난한 가족이었지요. 그런데 상국은 이상하게도 자식들을 볼 때마다 가끔 오래전의 어린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7살 민재, 4살 민호. 어린이날 아침, 기대에 찬 눈으로 현관 앞에 서 있던 얼굴들. 상국은 서랍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희는 주방에서 멸치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랐고 싱크대 옆에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손주들이 온다는 말에 벌써부터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지요.
애들 오면 뭐라도 만들어줘야지. 영희가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집에서 만든 거 좋아하나? 상국이 묻자 영희가 웃었습니다. 좋아하든 말든 할머니 마음이지. 그 말에 상국도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길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만든 것. 그 말이 또 다른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고장난 라디오도 뜯어 고쳤고 흔들리는 의자도 못을 박아 다시 썼습니다. 선풍기 날개가 부러지면 철사로 묶었고 아이들 자전거 체인이 빠지면 밤중에도 다시 끼웠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던 집에서는 손재주도 재산이었지요. 하지만 손재주가 아무리 좋아도 아버지 마음의 빈자리를 다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상국은 그걸 오래도록 마음에 두었습니다. 좋은 장난감 하나 마음 편히 사주지 못했던 일. 아이들이 장난감 가게 앞에서 서성일 때 눈을 피했던 일. 그런 기억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가끔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국은 아파트 단지 앞 문구점에 잠깐 들렀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같이 종이를 접어볼까 싶어 색종이와 풀을 샀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은 근처 대형마트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국은 그런 물건 앞에 서면 괜히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비싸고 너무 쉽게 버려질 것 같은 물건들이었지요. 문구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손주들 주시려고요? 상국은 색종이 봉지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린이날이라서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하지 않아요? 상국은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놀이터 앞을 지나쳤습니다. 아이 하나가 플라스틱 비행기를 던지고 있었고, 다른 아이가 그것을 잡으려 뛰어갔습니다. 비행기는 멀리 날지 못하고 금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깔깔 웃었습니다. 상국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잘 날아야만 좋은 장난감은 아니었습니다. 아이 손에 오래 머물면 그게 좋은 장난감일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젊은 시절의 상국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되면 작은 것 하나에도 쉽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저녁 무렵 큰아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오후에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라.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상국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다. 민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애들하고 뭐 만드신다면서요? 상국은 영애 쪽을 슬쩍 보았습니다. 네 엄마가 말했냐? 네. 색종이 사오셨다고요. 상국은 괜히 민망해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냥 애들 심심할까봐. 전화기 너머로 민재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으로 만든 건 애들이 좋아할 거예요. 상국은 그 말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별말 아닌데도 오래전 부엌 식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상국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안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놀이터의 아이들 소리도 점점 줄어들었지요. 집 안에는 영희가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온다는 기대도 있었고 아내가 차려놓은 따뜻한 밥 냄새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별일 없는 노부부의 하루였지요. 그런데 상국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오래된 시간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잊은 줄 알았던 장면들이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 남아있던 몇천 원, 아이의 반짝이는 눈,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이기지 못하면서도 종이를 자르던 자신의 손. 상국은 식탁 앞에 앉아 색종이 봉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으로 봉지를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은 그냥 손주들과 노는 하루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어쩌면 오래된 미안함과 마주해야 할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상국은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국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손주들이 온다는 생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전날 사온 색종이 봉지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비닐이 바스락거리던 소리, 손끝에 닿던 얇은 종이의 감촉,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큰아들 민재의 말. 아버지 손으로 만든 건 애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명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지요. 그런데 상국에게는 그 말이 오래전 자신을 불러내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이 가장 미안했던 시절,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보라는 말처럼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상국은 한동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영희는 벌써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냄비 뚜껑 여닫는 소리, 도마 위 칼질 소리, 그리고 작게 틀어놓은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어린이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국의 마음은 천천히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989년 5월 5일. 그의 어린이날 아침도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상국은 인천 남동공단의 부품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작업복에는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쇳가루가 까맣게 남아 있었고 눈꺼풀은 무거웠습니다. 공장 기계 소리는 귀에서 아직도 빠져나가지 않은 듯 했습니다. 밤새 돌아가던 프레스 소리, 금속 부딪히는 소리, 반장 목소리, 동료들의 한숨. 그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버스에 올랐을 때 상국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남은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 버스비를 빼고 나면 5,000원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월급날까지는 아직 열흘 가까이 남아 있었지요. 쌀도 사야 했고 연탄값도 내야 했고 작은 아들 감기약도 사야 했습니다. 그 5,000원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상국은 버스 창밖을 보았습니다. 문구점 앞에는 벌써 어린이날 장난감이 걸려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칼, 로봇, 자동차, 알록달록한 공. 창문 너머로 보기만 해도 아이들이 좋아할 물건들이었지요. 상국은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민재가 기다릴 텐데.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집은 공단에서 멀지 않은 언덕 위 작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계단은 좁았고 복도에는 옆집에서 끓이는 된장국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큰아들 민재가 뛰어나왔습니다. 7살 아이답게 머리는 자다 일어난 듯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아침 햇살보다 더 반짝이고 있었지요. 아빠. 상국은 피곤한 얼굴을 숨기려 애쓰며 웃었습니다. 우리 민재 일어났네. 민재는 아버지 다리에 매달리듯 다가왔습니다. 아빠, 오늘 어린이날이지? 그 말에 상국은 잠깐 멈췄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밝았고 아무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 나이 아이들은 집안 형편을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게 맞지요. 어른의 주머니 사정까지 알아야 할 나이가 아니니까요. 그래, 어린이날이지. 상국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바로 물었습니다. 나 뭐 사줘? 그 한마디에 상국은 대답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지만 상국에게는 그 말이 가슴 한쪽을 꾹 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영희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 대화를 들은 듯 손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짧게 마주쳤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장난감 가게에 갈 여유가 없다는 것을요. 상국은 민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민재야? 응. 오늘은 아빠가 직접 만들어주면 어떨까? 민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만들어줘? 응.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로.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상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준비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급히 꺼낸 말이었지요.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주선 만들어줘. 상국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우주선? 응. 하늘 나는 거. 작은 방에서 4살 민호가 졸린 얼굴로 나왔습니다. 형이 신나게 말하자 자기도 따라 외쳤습니다. 나도 우주선. 상국은 두 아이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해볼게. 영희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국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잠 한숨 못 잔 몸으로 아이들 선물을 만들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영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상국은 작업복 윗단추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과자라도 사오면 되잖아요. 상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가 기다리잖아.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피곤해도 아이의 기대를 그냥 놓아버리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오전, 상국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깊이 자지는 못했습니다. 민재가 방 안에서 계속 우주선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민우가 형을 따라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상국은 눈을 감고 있어도 마음이 쉬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희가 작은 상자 몇 개를 꺼내주었습니다. 쌀 포장 박스, 과자 박스, 그리고 낡은 달력종이었습니다. 상국은 부엌 식탁에 앉아 그것들을 펼쳤습니다. 풀, 가위, 색연필도 옆에 놓았습니다. 집 안에 있는 재료를 모두 꺼내놓은 셈이었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빠, 진짜 우주선 돼? 상국은 종이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만들면 되지. 하지만 손은 생각만큼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얇은 종이는 자꾸 휘었고, 박스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가위질을 하다가 손끝이 아렸습니다. 피곤이 몰려와 눈앞이 잠깐 흐려지기도 했지요. 민재는 기대에 찬 눈으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상국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저녁 무렵 첫 번째 우주선은 실패했습니다. 날개가 한쪽으로 기울고 앞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민재는 그래도 괜찮다는 듯 보았지만 상국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시 만들자. 왜? 괜찮은데? 아빠 마음에 안 든다. 상국은 그렇게 말하고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영희가 옆에서 조용히 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손 떨려요. 상국은 손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곤과 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날 밤, 아이들은 기다리다 지쳐 먼저 잠들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두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영희는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상국은 여전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종이 조각과 풀자국, 색연필 가루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일 해도 되잖아요. 상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린이날은 오늘이잖아. 그 말에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때까지 상국은 종이를 자르고 붙였습니다. 우주선 앞부분에 작은 창문을 그리고 뒤쪽에는 빨간색 종이를 붙여 불꽃처럼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장난감 가게 물건처럼 반짝이지도 않았고 모양도 조금 삐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이 밤새 붙어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은 상국 자신도 모르게 오래도록 가족의 기억에 남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부엌 창으로 희미하게 들어올 때 상국은 완성된 종이 우주선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에는 풀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눈은 잠을 못 자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주선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걸 보고 좋아해 줄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좋은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은 종이 우주선 하나로도 쉽게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이 오고 있었지만 상국의 마음속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그래도 웃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엌 식탁 위에서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부엌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올 무렵이었습니다. 이상국은 식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몸은 이미 오래전에 한계에 가까웠지요. 어깨는 무겁고 눈은 뻑뻑했습니다. 손끝에는 풀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공장에서 묻은 까만 기름때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종이 우주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꺼운 박스 종이를 잘라 만든 몸통, 삐뚤게 붙은 날개, 빨간 색종이로 붙인 뒤쪽 불꽃, 색연필로 그린 작은 창문 몇 개.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많이 투박했습니다. 한쪽 날개는 조금 낮았고 앞부분은 매끈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상국은 그것을 다시 고칠 힘이 없었습니다. 밤새 3번이나 다시 만든 끝에 겨우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아내 영희는 부엌 문턱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등을 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상국의 작업복 등판에는 아직 공장 먼지가 묻어 있었고 고개는 조금 앞으로 숙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여보, 영희가 작게 불렀습니다. 상국은 대답 대신 우주선을 한 번 더 손으로 눌러보았습니다. 날개가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듯 했지요. 이제 좀 누워요. 상국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 일어나면 줘야지. 당신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괜찮아? 그 말은 버릇 같은 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장들이 자주 하던 말이기도 했지요.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고, 아파도 괜찮다고 하고,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된다고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해야 집안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던 시절이었습니다. 영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상국은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잠시 뒤 작은 방에서 아이 뒤척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가 잠에서 깬 것이었습니다. 상국의 어깨가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기다리던 순간인데도 이상하게 겁이 났습니다. 아이가 실망하면 어쩌나? 친구들이 받은 장난감처럼 반짝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나? 아빠가 만든 게 싫다고 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짧은 시간에 몰려왔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민재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잠옷 바지는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고 머리는 여기저기 뻗쳐 있었지요. 아이는 부엌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아빠, 우주선? 상국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놓인 종이 우주선을 아이 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여기 있다. 민재는 두 손으로 우주선을 들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들었지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상국은 아이 얼굴만 보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영희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민재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말했습니다. 와. 그 한마디에 상국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진짜 우주선이다. 민재는 부엌을 한 바퀴 돌며 우주선을 들고 뛰었습니다. 입으로 슈웅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우주선은 반짝이지 않았지만 아이 손에서는 정말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빠, 이거 내가 타고 달 날아갈 수 있어? 상국은 그제야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네가 조종 잘하면 갈 수 있지.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상국의 가슴 한쪽이 조금 풀렸습니다. 완전히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밤새 깨어있던 피로가 조금 멀어지는 듯 했지요. 그때 작은 아들 민호가 잠에서 깼습니다. 4살 아이는 형이 손에 든 우주선을 보자마자 울먹였습니다. 나도 우주선. 민재는 우주선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건 내 거야. 민호는 금방 울음을 터뜨릴 듯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영희가 얼른 다가가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민호는 형의 우주선만 바라보았습니다. 상국은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몸은 더 이상 움직이기 싫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 것도 만들어줄게. 영희가 놀라 말했습니다. 지금 또요? 상국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작은 것도 하나 만들어야지. 조금 자고 만들어요. 얘도 어린이날이잖아. 그 말에 영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국은 다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남은 박스 조각을 모으고 색연필을 다시 잡았습니다.
손은 더 느려졌습니다. 가위질도 처음보다 더 삐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덜 떨렸습니다. 첫 번째 우주선이 아이에게 닿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민재는 자기 우주선을 들고 방 안을 날아다녔고, 민호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자기 것이 완성되길 기다렸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종이 조각이 더 흩어졌고, 창밖은 점점 환해졌습니다. 그날 오전, 상국은 두 번째 우주선을 만들고 나서야 잠깐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잠이 쏟아졌지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우주선을 들고 노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재는 형답게 자기 우주선을 높이 들고 말했습니다. 이건 아빠가 만든 거야. 민호도 따라했습니다. 아빠가 만든 거야. 그 말이 상국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빠가 사준 것이 아니라 아빠가 만든 것. 그 차이를 아이들이 어떻게 기억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은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야 했지요. 하지만 사람 마음은 꼭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재가 동네 친구들과 놀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친구 하나가 새 로봇 장난감을 들고 나왔습니다. 반짝이는 플라스틱 몸체에 팔도 움직이고 소리도 나는 장난감이었습니다. 민재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상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자기 종이 우주선을 들고 있었지만 상국의 눈에는 자꾸 친구의 로봇만 보였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정말 부러움인지 그냥 신기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상국은 속으로 미안해졌습니다. 저런 거 하나 못 사주는구나. 그날 밤 그는 아이들이 잠든 뒤에도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가 빨래를 개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오늘도 우주선 안고 잤어요. 상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뭐요? 상국은 아이들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장난감 하나쯤은 사줬어야 하는데. 영희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밤새 만든 것도 좋은 선물이에요. 상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알 것 같았지만 마음은 쉽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미안함은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을 보고도 자신이 못해준 것부터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뒤로도 어린이날은 매년 돌아왔습니다. 상국은 해마다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나무젓가락으로 비행기를 만들고, 못 쓰는 자전거 바퀴로 작은 자동차를 만들고, 나무 조각을 깎아 팽이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아빠표 선물이라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신기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국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좋았을까? 아니면 아버지 마음이 상할까봐 좋아하는 척한 걸까? 그 질문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집안 형편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남은 미안함은 그만큼 쉽게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종이 우주선 하나로 시작된 그 감정은 상국 안에서 오래도록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투박한 종이 우주선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아들의 마음속에서 날고 있었다는 것을요. 세월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상국이 밤새 종이 우주선을 만들던 그 집은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언덕 위 작은 연립주택도, 좁은 부엌도, 낡은 식탁도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지요. 그 사이 아이들은 자랐고 상국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큰아들 민재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느새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작은아들 민호도 형 뒤를 따라 키가 자랐고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어린이날도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주선이나 나무 비행기를 들고 뛰어다니던 시간은 조금씩 멀어졌지요. 하지만 상국은 어린이날만 다가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일 아닌 날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어린이가 아니었고 선물을 기다리던 나이도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상국에게 그날은 늘 묵직했습니다. 마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미납금처럼 남아있는 날이었지요. 그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벌었더라면. 하지만 그런 생각은 대답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공장 월급은 정해져 있었고 생활비는 늘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쌀값, 연탄값, 아이들 학용품, 병원비. 손에 쥐는 돈보다 나가야 할 곳이 늘 많았습니다. 그래도 상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그는 계속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날이면 종이 우주선을 만들었고 비 오는 방학에는 나무젓가락으로 비행기를 만들었지요. 민호가 팽이를 갖고 싶다고 하던 해에는 버려진 나무 조각을 깎아 작은 팽이를 만들었습니다. 정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가게에서 파는 장난감처럼 반듯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물건을 아빠표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우리 아빠가 만든 거야. 민재가 동네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던 날도 있었습니다. 상국은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의 미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자꾸 비교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의 새 장난감, 크리스마스에 받았다는 로봇, 소리가 나는 자동차.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상국은 자기 손으로 만든 장난감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민재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었을 때였지요. 그날 상국은 공장에서 특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전보다 형편이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퇴근길에 작은 문구점 앞에 섰습니다. 진열대에는 플라스틱 로봇과 조립식 자동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결국 가장 싼 조립 키트를 하나 샀습니다. 종이로 만든 선물만 주던 자신이 처음으로 돈을 주고 산 장난감이었지요. 집에 돌아와 민재에게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어린이날이니까. 민재는 상자를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웃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상국은 그 웃음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전에 종이 우주선을 들고 뛰던 얼굴과는 달랐지요. 그날 밤 상국은 괜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돈을 주고 산 선물을 줬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못 사줘서 미안했고 사줘도 허전했습니다. 부모 마음이란 가끔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웠지요. 아내 영희가 설거지를 하다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왜 그렇게 조용해요? 상국은 식탁 위에 놓인 빈 장난감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가 좋아한 거 맞나? 영희는 물기를 닦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상국을 보았습니다. 좋아했잖아요. 예전처럼은 아니더라. 영희는 잠시 웃었습니다. 애가 컸으니까 그렇죠. 상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컸으니 예전처럼 뛰지 않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상국은 그 당연한 일 앞에서 이상하게 서운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방식이 하나씩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상국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선물은 물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비싸냐 싸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받았느냐보다 그날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가 더 오래 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조금씩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상국의 아내는 여전히 과거의 가난한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5,000원을 주머니에 쥐고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치던 젊은 아버지. 아이의 기대 앞에서 웃는 척하던 아버지. 밤새 종이를 자르며 좋아해줄까 걱정하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더 흘렀습니다. 민재는 취직을 했고 결혼을 했고 어느 날 아이 아빠가 되었습니다. 상국은 정년을 맞았고 공장 문을 나오는 날 잠시 뒤돌아보았습니다. 기계 소리와 기름 냄새 속에서 보낸 수십 년이 한꺼번에 지나가는 것 같았지요. 퇴직 후의 생활은 조용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고 집 앞물건을 고치고 가끔 손주 장난감을 고쳐주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손을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상국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번 보자. 그럴 때면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민재와 민호가 어릴 때도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았겠지요. 무엇이든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처럼, 무엇이든 고칠 수 있는 사람처럼요. 그런 눈빛을 봤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 늦게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둔 어느 오후, 상국은 작은 방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공구와 오래된 연필, 줄자, 색종이 몇 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한참 그 물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일부러 무언가를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손주들에게 사줄 장난감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국은 문구점에서 산 새 색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영희가 방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또 뭐 만들려고요? 상국은 조금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손주들 오면 같이 해볼까 해서. 영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때가 마음에 걸리죠? 상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영희는 알았습니다. 잠시 뒤 상국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부족했던 것 같아. 영희는 방 안으로 들어와 책상 옆에 섰습니다. 당신은 부족했던 게 아니라 그때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상국은 색종이 끝을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그 말이 위로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에 완전히 닿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상국은 종이를 접어 작은 비행기 하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접는 선도 조금 삐뚤었습니다. 그래도 비행기 모양은 나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날 수는 있었습니다. 투박해도 누군가에게 닿을 수는 있었습니다. 상국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미안함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그 시절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가 평생 안고 있던 미안함의 모양을 바꾸게 될 일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오후였습니다. 거실에는 오랜만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큰아들 민재가 손주 둘을 데리고 왔고 작은아들 민호도 잠깐 들렀습니다. 아내 영희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고 상국은 작은 방에서 공구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구함은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쓰던 작은 드라이버와 줄자, 녹이 조금 쓴 펜치가 들어있었지요. 이제 쓸 일은 많지 않았지만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평생의 시간이 묻어있는 물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서 손주들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고쳐주세요. 상국은 작은 자동차 바퀴가 빠진 장난감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예전 같지 않아 안경을 고쳤었고 손가락도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래도 나사는 아직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드라이버를 들고 천천히 바퀴를 맞췄습니다. 3개 밟으면 또 빠진다. 손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 소리를 듣자 상국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민재와 민호도 저런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빠는 뭐든 고칠 수 있는 사람처럼, 아빠는 뭐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처럼요. 점심을 먹고 난 뒤 집안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손주들은 거실 바닥에서 색종이를 접고 있었고 영희는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상국은 작은 방에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종이 비행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전날 밤 접어둔 것이었습니다. 접는 선은 조금 비뚤었고 끝도 반듯하지 않았지요. 그래도 나름 비행기 모양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상국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애들은? 엄마랑 있어요. 민재는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상국은 그 상자를 보고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뭐냐? 민재는 잠시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내기 전 마음을 고르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아버지, 이거 기억하세요? 상국은 안경을 조금 올려 쓰고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뭔데? 민재는 상자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종이 우주선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은 바랬고 한쪽 날개는 테이프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빨간색 종이로 붙였던 뒤쪽 불꽃은 거의 주황빛으로 희미해졌습니다. 창문을 그린 색연필 선도 군데군데 흐려져 있었지요. 하지만 상국은 곧 알아보았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부엌 식탁에서 밤새 만들었던 우주선이었습니다. 상국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마치 만지면 부서질까 두려운 사람처럼요. 이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린이날에. 상국은 한참 동안 우주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소중해 보였습니다.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사할 때마다 챙겼어요. 상국은 믿기 어렵다는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짧은 물음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왜 버리지 않았느냐? 왜 그 투박한 장난감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관했느냐는 말이었지요. 민재는 우주선을 보며 잠시 웃었습니다. 제일 좋아했던 거니까요. 상국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마음속에 남아있던 기억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상국에게 그 우주선은 가난의 증거였습니다. 좋은 장난감 하나 못 사준 아버지의 미안함이었지요. 그런데 민재에게는 전혀 다른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상국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그때 좋은 거 못 사줘서.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에서 손주들이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부엌에서는 영희가 그릇을 정리하는 소리가 작게 이어졌지요. 상국은 우주선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주머니에 돈이 없었다.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오는데 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안 좋았어.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기다리는데?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종이 자르고 붙이는 것밖에 없었다. 상국은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말이었지만 꺼내고 나니 여전히 아팠습니다. 나는 그게 늘 미안했다. 민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주선 옆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함부로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가까이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했지요. 아버지. 응. 저는 그때 한 번도 창피한 적 없었어요. 상국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민재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억지로 위로하려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로봇 가져와도 저는 이게 좋았어요. 상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이어 말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밤새 만든 거였잖아요. 그 말에 상국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가 평생 미안함으로 붙들고 있던 시간이 아들에게는 사랑으로 남아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재는 조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아버지 손에 풀 묻어있던 거. 눈 빨개져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던 거. 상국은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울음을 감추려는 사람의 오래된 버릇이었습니다. 그걸 네가 기억하냐? 그럼요. 민재는 상자 안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죠.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피곤하셨는지. 그런데 제가 애 아빠가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상국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부모가 아이한테 뭘 못해줬다고 미안해하는 마음이요. 그 말은 상국의 마음 한가운데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민재는 이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 부모의 부족함과 미안함을 조금씩 알아가는 나이가 된 것이죠. 아버지, 저는 감사했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아요. 이거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가져왔어요. 애들한테? 네.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만들어준 거라고요. 돈으로 산 것보다 오래 남는 선물이 있다고 말해주려고요. 상국은 손으로 눈가를 한번 문질렀습니다. 영희가 그 순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도 눈시울이 조금 붉어져 있었지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당신이 만든 것도 좋은 선물이었다고. 상국은 영희를 바라보다가 다시 우주선을 보았습니다. 나는 몰랐지.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몰랐다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만 보느라 아이의 기쁨을 다 믿지 못했던 사람의 고백이었지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저한텐 남아 있었으니까. 상국은 그 말을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 우주선은 책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우주선은 더 이상 가난의 흔적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부서지지 않고 남아준 마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상국은 거실로 나와 손주들에게 그 우주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낡은 종이 장난감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진짜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상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아빠가 너희만 할 때쯤. 손주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날아가요? 상국은 우주선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잘 못 날 거다. 민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래 날았어. 상국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의 뜻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완전한 화해라고 할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상국이 평생 품었던 미안함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안함만으로 기억하던 시간이 조금씩 다른 이름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 그 이름은 아마 사랑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국에게 어린이날은 조금 다른 날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날이 가까워지면 마음부터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장난감 하나 마음껏 사주지 못했던 기억이 먼저 떠올랐지요. 오래전 부엌 식탁 앞에서 밤새 종이를 자르고 붙이던 자기 모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상국은 늘 부족한 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준 것보다 못해준 것이 더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억의 모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낡은 종이 우주선은 다시 민재의 상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그걸 상국의 집 거실 책장 한쪽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자고 했습니다. 처음에 상국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낡은 걸 왜 거기다 두냐?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낡아서 좋은 거예요. 오래 남았다는 뜻이니까요. 상국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주선을 책장 위에 올려놓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바랜 종이와 테이프 자국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끄러웠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가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새워 붙인 마음도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은 그 우주선을 자꾸 들여다보았습니다. 만지면 부서질까봐 민재가 조심하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그 앞에서 한참을 떠나지 않았지요. 할아버지, 이거 진짜 아빠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거예요? 상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아빠가 너희보다 더 작을 때. 할아버지가 진짜 만들었어요? 응. 그땐 장난감 사줄 돈이 별로 없었거든. 그 말을 꺼내면서도 예전처럼 목이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상국은 잠깐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덕분에 상국도 말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만들 수는 있었지.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알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분위기를 느낍니다. 어른들이 오래 감춰둔 마음이 조용히 풀리는 순간을 말로는 몰라도 몸으로 알아차릴 때가 있지요. 그날 오후 상국은 손주들과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색종이와 나무젓가락, 풀, 테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주선이 아니라 작은 비행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상국은 아이들에게 종이를 접는 법을 천천히 보여주었습니다. 손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접는 선도 한 번에 반듯하게 잡히지 않았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기다려주었습니다. 여기를 꼭 눌러야 해. 상국이 말했습니다. 손주가 손가락으로 종이를 꾹 눌렀습니다. 이렇게요? 그래. 너무 세게 말고. 종이가 찢어진다. 또 다른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멀리 날아가요? 상국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멀리 못 날아가도 괜찮다. 왜요? 상국은 아이가 만든 비행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볍고 조금 삐뚤어진 비행기였습니다. 사랑으로 만든 건 꼭 멀리 날아가지 않아도 오래 남거든. 아이들은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영희는 부엌에서 과일을 담다 말고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부엌 식탁 앞에 젊은 상국과 지금 손주들 사이에 앉은 늙은 상국이 겹쳐 보였을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었지만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안해서 만들었고 이제는 전하고 싶어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 가족도 잠깐 들렀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는 책장 위 우주선을 보더니 한참 웃었습니다. 형 것 아직도 있었네. 민재가 말했습니다. 너도 하나 있었잖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건 이사할 때 없어졌지. 근데 기억은 나? 상국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도 기억하냐? 민호가 웃었습니다. 그럼요. 형 것보다 제게 더 작았어요. 그랬나? 네. 그래도 저는 좋았어요. 형이랑 똑같이 받은 것 같아서. 상국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둘째 아이의 마음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날 작은 우주선을 하나 더 만들며 힘들었다고만 기억했지요. 그런데 민호는 그것을 나도 받았다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국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많이 서툴렀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툴러도 아빠였잖아요. 그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국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저녁 식탁은 조용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영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내놓았고 민재와 민호는 손주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국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주 아이들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이 자라 부모가 되고 그 자식들이 다시 자신의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 시간이 아주 멀리 간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한자리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상국은 거실 책장 앞에 섰습니다. 낡은 종이 우주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작고 약하고 오래되어 색이 바랜 물건. 하지만 이제 상국에게 그것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아버지가 남긴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한 시절의 최선이 남긴 증거였습니다. 영희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놓여요? 상국은 한참 뒤 대답했습니다. 조금. 영희는 웃었습니다. 조금이면 됐죠. 상국도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미안해했나 봐. 그만큼 아이들을 사랑했으니까요. 그 말에 상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날에는 사랑도 부족함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더 해주지 못하면 사랑이 모자란 것 같았고, 좋은 것을 사주지 못하면 부모 노릇을 못한 것 같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남는 것은 물건의 가격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피곤한 손으로 붙인 종이 한 장, 잠을 참아가며 그린 창문 하나, 그리고 기다리자나라는 마음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요. 상국은 책장 위 우주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년 어린이날에도 뭘 하나 만들어 볼까?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주들이 기다리겠네요. 이번엔 같이 만들어야지. 혼자 밤새지 말고. 그 말은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예전에 상국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만드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받는 사람뿐 아니라 만드는 사람도 조금 덜 외로워지는 사랑 말입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상국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색종이 몇 장과 나무젓가락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것들을 보며 부족했던 시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웃던 오후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는 색종이를 가지런히 넣어두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기 전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사랑은 꼭 큰 선물로만 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서툰 손끝에 남고, 바랜 종이 위에 남고, 아이가 어른이 된 뒤 꺼내오는 낡은 상자 안에 남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지만, 늦게 알아도 괜찮았습니다. 진심으로 만든 것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어린이날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아이들은 또 웃을 것이고, 상국은 또 무언가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미안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오래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의 마음으로요. 그리고 책장 위의 종이 우주선은 그날 밤에도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날지는 못해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오래 날고 있었습니다.